영, 누가 안 들어왔니? 성빈이, 야, 야, 선생님, 응, 제가 집에서 밀린 공부 때문에 그, 지금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응, 그 책도 못 사고 해가지고 응, 하나도 못했어요. 응, 알았어요. 자, 서현, 희하, 윤준, 응, 아, 이거 성빈이가 안 들어왔네. 자, 오늘 또 새로운 책, 홈소요의 모험이죠? 네. 여름 우선 숙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홈소요의 모험 책 밝은 사람. 자, 보자. 온유 책 못 읽었다 그랬지? 네. 하진이 책 읽었니? 뭐요? 톰 소요의 모험. 못 읽었어요. 한 페이지도? 네. 뭐 했어? 들었어요. 그다음에 소윤이 읽었어? 한 70페이지 읽었어요. 몇 페이지짜리야? 200페이지요. 윤준 읽었어? 다 읽었어요. 몇 페이지짜리야? 저 250페이지요. 오케이. 됐어요. 첫 번째 다 읽으면 500점, 500점. 그다음에 성빈이 안 들어왔지? 그다음에 시야 다 읽었어? 아니요. 몇 페이지 읽었어? 50페이지요. 넌 몇 페이지짜리야? 어, 255페이지요. 서연이 다 읽었어? 서연이 어디 갔어? 네? 서연이. 다 읽었어? 아니요. 몇 페이지 읽었어? 저 80페이지요. 몇 페이지짜리야? 250이요. 250. 누가 튕겨서 나갔나? 하진이가 튕겨서 나갔네? 오케이. 그다음에 혹시 문장 쓰기나 줄거리 한 사람 있어요? 문장 쓰기, 줄거리 없어? 저요. 저요. 윤준 빨리 뜯어 대. 문장 쓰기 몇 개? 저 3개요. 세 문장? 문단? 네. 문단? 3문장이요. 문장? 또 있어요? 문장 쓰기, 문단 쓰기? 없죠? 성빈이. 성빈이. 성빈이는
성빈이는 톰 소요의 모험책 다 읽었어? 어? 성빈아, 톰 소요의 모험책 다 읽었어? 들려, 성빈이? 어? 성빈아, 성빈이, 소리, 성빈이 소리. 자, 음, 소리가 안 돼, 성빈이? 그러면 문자 주세요. 톰 소요의 모험 다 읽었거나 문장 쓰겠거나. 네. 자, 음, 한자가 있었죠. 한자 숙제 다 했니? 자, 온유 한자 안 했죠? 네. 하진이 나가졌고, 소윤이 했어? 한자? 혼자 다 외웠어요. 어, 안 들린다고? 한자 다 외웠다고? 소윤이? 네. 이제 이따가 써서 보내시고.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윤준이 다 읽었어? 윤준? 한자? 다 외웠어요. 보내시고. 성빈이 한자? 안 들린다 그랬고. 시야 한자? 시야 한자. 다 읽었어요. 외웠어? 서연이 한자. 모두 외웠어요. 음. 자, 못 외웠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반 상식. 자, 성빈이 지금 소리도 안 들려? 성빈이 나가졌네. 컴퓨터가 원활하지 않네요. 자, 온유 일반 상식 문제 1번 1863년에 발표된 올랭피아라는 작품을 통해 유명한 화가는 누구인가요? 에두아르 만에 네, 우리 에드와르 마네 잘했어요. 사진이 오늘 불참. 소윤이 알파벳 A부터 Z까지 모든 알파벳 한 번씩 사용하는 문장을 무엇이라 부르나요? 펜그램 펜그램. 윤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모로코요. 모로코 알카라원 도서관이죠. 성빈이, 성빈이도 나가줬지. 자, 시하, 가장 많은 언어를 번역한 책은 무엇인가요? 성서요. 음, 서연이,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진 인스타 계정은 누구의 계정인가요?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이죠. 온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극은 어디에서 개최하나요? 그리스 그리스. 소윤, 가장 오래된 현존되는 신화는 어떤 신화인가요? 소윤, 수메르 신화 신화. 윤준,
현대 영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악당 이름은 무엇인가요? 돈, 존, 시야.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무엇인가요? 수성, 수성. 소연, 가장 오래된 왕조의 이름은? 야마토 왕조요. 왕조. 자, 톰 소여의 모험을 다 여러분 이제 보지는 못했죠? 그래서 우선 이 톰 소여의 모험도 되게 재밌어요. 그죠? 재밌는데 여러분 아직 다 못했으니까. 이 우리 톰 소여의 모험 우선 오늘은 좀 줄거리를 좀 구체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 줄거리입니다. 6분 30초 꺾을게요. 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이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톰 소여의 모험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은 1840년대 세인트루이스의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아인 톰 소여는 그의 이모 폴리, 그리고 그의 이복 동생 시드와 함께 가상의 마을 세인트루이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학교 수업을 빼먹으며 수영을 하고 다음날 처벌로 울타리를 칠합니다. 그는 독창적인 태도로 친구를 설득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 작은 보물을 교환합니다. 톰은 성경의 구절을 암기하기 위해 지역 주일 학교에서 구입한 다양한 액수의 티켓을 다른 학생들과 교환합니다. 톰은 주일 학교에서 가장 형편없는 학생 중 하나고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성경을 교환하여 학생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톰은 마을의 새로운 소녀이자 저명한 판사의 딸인 베키 대처와 사랑에 빠집니다. 톰은 성경을 상품으로 받아 교회 법관의 감탄을 받지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때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고 맙니다. 톰은 베키를 뒤쫓고 결국 베키에게 키스함으로써 약혼을 하도록 설득합니다. 톰이 또 다른 여학생인 에이미 로렌스와도 약혼했고 베키가 첫 여자친구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로맨스는 곧 무너지게 됩니다. 베키가 그를 외면한 직후 톰은 다른 소년들이 존경하는 방랑소년 허클베리 핀과 함께 자정의 묘지에 가서 사마귀를 치료하기 위한 미신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묘지에서 그들은 3인조, 닥터 로빈슨, 머프 포터, 인준조가 무덤을 털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머프 포터는 술에 취해 결국 정신을 잃고 인준조는 로빈슨 박사와 싸워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준조는 머프 포터를 살인죄로 모함하기 위해 나타나게 되고 톰과 허클베리 피는 살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인준조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차례로 살인할 것을 두려워했고 머프 포터는 결국 그가 술에 취해 자신의 죄와 운명을 받아들인 채 살인을 저질렀다고 가정하고 수감됩니다. 톰은 학교 생활이 지루해졌고 그의 친구 조 하퍼, 허클베리 핀과 함께 미시시피 강에 있는 잭슨스 아일랜드로 도망쳐 해적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누리면서 소년들이 실종되고 죽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공동체가 그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강을 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톰은 어느 날 밤 이 소동을 보기 위해 몰래 집으로 돌아왔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잠시 후회한 후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거창한 생각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3인조는 이후 이 계획을 수행하면서 합동 장례식 도중 교회에 깜짝 등장해 스턴트로 동생들의 엄청난 존경을 받게 됩니다. 학창 시절 베키는 톰이 그녀를 놀라게 한 후 교장의 해부학 책을 찢었지만 책을 찢은 것에 대한 비난과 벌을 훌륭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그녀의 감탄을 되찾게 됩니다. 법정에서 인준조는 비록 톰과 허클베리 핀이 그가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머프 포터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포터의 재판이 열리기 전 톰은 허크와의 피해 맹세를 거부하기로 결심하고 창문을 통해 재빨리 도망치는 인준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합니다. 이후 소년들은 조가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복수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름이 오고 톰과 허크는 유령의 집에 묻힌 보물을 사냥하기로 결심합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자마자 아래에서 소음이 들리고 바닥에 구멍으로 들여다보던 그들은 몇 주 전 마을에 나타났던 귀머거리 스페인인을 보게 됩니다. 인준조와 일행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며 훔친 보물을 집에 묻을 계획입니다. 그들의 은신처에서 톰과 허크는 그것을 파헤칠 생각이 기뻐하며 꿈틀거립니다. 우연히 악당들은 난로에 묻힌 더 큰 금을 발견하고 더 좋은 은신처로 가지고 갑니다. 소년들은 그것을 찾기로 결심하고 어느 날 밤 허크는 그들을 발견하고 따라갑니다. 허크는 부유한 더글러스 미망인의 집에 침입해 그녀의 얼굴을 훼손하려는 인준의 계획을 엿듣게 됩니다. 도움을 청하러 달려간 허크는 인준조의 보복이 두려워 범행을 막고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익명의 영웅이 됩니다. 허클베리가 범죄를 멈추기 직전에 톰과 베키와 그들의 반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갑니다. 톰과 베키는 길을 잃고 며칠 동안 동굴 속을 헤매다가 굶주림과 탈수에 직면하게 됩니다. 베키는 극도로 탈수 상태가 되고 쇠약해지며 톰의 탈출구 찾기는 더욱 절실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동굴을 마구 뒤져도 아이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톰이 베키를 이끌어 출구를 찾게 되어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약간 이게 좀 산만하네, 그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산만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톰 소여의 모험도 허클베리 핀의 모험처럼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그런 의미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왜 이제 미국에서 톰 소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로 보면 뭐 안녕하세요. 소만처럼 대단히 그 유명한 어떤 그런 부분들로 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톰 소여의 모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금서로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번 그 영상을 좀 볼 텐데 자, 오늘 그러면 오늘 톰 소여 모험의 어떤 그 줄거리를 한번 챕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빈이 들어왔어? 성빈이 들려? 네? 이제 잘 들려? 네. 다행이네. 성빈이 숙제했어? 톰 소여 모험 다 읽었어? 아니요, 숙제 다 못했어요. 잘났어요. 다음 주에 꼭 해오세요. 네. 톰 소여 모험 봅시다. 이것도 마크 트웨인. 그러니까 우리 마블 드라마처럼 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미시시피강 근처에 작은 마을 살고 있는 톰 소요라고 하는 소년의 이야기인데 아주 장난스럽고 모험을 좋아해요. 그죠? 그런데 고모 폴리와 살고 있는데 학교에서 종종 문제를 일으키고 친구들과 모험을 즐기며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톰은 고모에게 벌을 받아 울타리 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만 그는 재치로 친구들 설득해 대신 울타리를 치라. 아주 지혜로운 청년이죠. 아니 청년이래 꼬맹이죠. 그리고 이제 모험을 좋아합니다. 톰은 학교에서 만난 베키 대처라는 여자아이의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베키와 연애는 소년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톰은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사소한 다툼을 하기도 하지만 서로 좋아하게 됩니다. 자, 인디언 조와 살인 사건. 아주 되게 무거운 사건이죠. 이후 톰은 그 친구 허클베리 핀과 함께 묘지로 모험을 떠납니다. 그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사건은 마을에 충격을 줘요. 그들은 인디언 조라는 악당 닥터 로빈슨을 살해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하지만 무고한 모프 포터가 살인 혐의로 체포되고 톰은 균에 휩싸여서 이 사실을 숨기기로 합니다. 진실을 숨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이런 건 또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예. 여러분이 만약에 살인한 장면을 봤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죠? 목사님도 이렇게 청년 때 누군가 싸우는 장면을 봐도 가슴이 덜렁덜렁 하는데, 그죠? 살인하는 장면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대신 다른 사람이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한편 톰은 허클베리 핀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조 하퍼와 함께 해적 놀이를 하며 작은 섬에서 며칠 동안 지내게 되는데 그들은 마치 진짜 해적이 된 것처럼 모험을 즐기고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실종된 것으로 오해합니다. 결국 장례식이 열리는 날 톰과 친구들은 마을로 돌아와 사람을 깜짝 놀라죠. 이제 법정에서 고백합니다. 마을로 돌아온 톰은 살인 사건에 대한 죄책감을 시달려 결국 법정에서 머프 포터가 무죄임을 밝히고 인디언 조가 진범임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 머프는 풀려나지만 인디언 조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톰과 허클베리는 인디언 조가 도망친 후 그가 어딘가 보물을 숨겼다는 소문을 듣고 보물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고 그들은 결국 인디언 조가 숨긴 그 말을 발견하고 두 소녀는 부자가 됩니다. 얼마나 좋을까? 한편 베키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이렇죠. 자, 이제 톰 소요의 몸이 주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린 소년의 몸을 다룬 이야기 이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이 소설은 톰 소여라고 활기찬 소년을 통해 자유, 성장, 도덕적 깨달음 같은 주제를 다루고 독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제공합니다. 자유의 모험의 의미. 자, 톰 소여의 전형적인 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소년으로 묘사되는데 그는 규칙을 어기고 몸을 찾아 나서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즐기고 이는 당시 엄격한 규율과 도덕적 기준에 얽매인 사회적 분위기와 대비되죠. 작가 마크 트웨이는 톰을 통해 어린 시절의 자유와 모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많은 나라 여행도 하고, 그죠? 우리 여기 시골 사는 친구들은 정말 모험도 해보고, 그죠? 이것이 독자들에게 상상력과 용기와 가치를 일깨워주는 삶에서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격려하죠. 성장과 책임을 발휘죠. 톰 소여는 이야기 속에서 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처음에는 장난스럽고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점차 책임감과 도덕적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특히 살인 사건을 목격한 후 톰은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만을 생각하지만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죠. 예. 순수함을 진실을 밝힙니다. 불평등과 우정. 톰 소여의 친구들과 허클베리핀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인물이에요. 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다른 허클베리핀 읽었죠. 허클베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야? 술주정뱅이죠. 그죠? 근데 교육을 받지 못했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불량 소년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톰과 허크는 그러한 사회적 차이를 넘어서 진정한 우정과 함께 몸을 떠납니다. 허크는 또 누구? 짐이라고 하는 흑인과도 같이 신분, 이런 인종 이런 것을 넘어서 평등을 보여주는 거죠. 자, 순수함과 도덕적 갈등. 이 소설은 어린 시절 순수함을 생생하게 묘사하죠. 톰은 어른들의 세상에 벗어나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톰은 결국 살인사건을 목격하고 그것을 숨기려는 도덕적 갈등을 경험하고 이 과정에서 독자는 순수함이 현실과 맞닥뜨리는 변모하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톰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함으로 자신의 순수함과 도덕적 양심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자아 발견과 정체성. 이게 뭐냐면 정체성. 이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 그죠? 그래서 자아 발견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기도 합니다. 톰은 여러 가지 모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시험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합니다. 그죠? 친구들과 함께 해적놀이를 하며 자유를 경험하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통해 책임감도 배우고 성장해 나가죠. 이 과정에 톰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사회와 개인의 갈등, 톰소의 행동은 종종 사회적 규범과 충돌합니다. 그는 고모 폴리의 말을 잘 따르지 않고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며 자신이 속한 사회 규범에 잘 맞지 않죠. 마크 트웨이는 이를 통해 사회가 개인에게 강요하는 규칙과 개인과 자유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억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소중함, 어린 시절의 추억이 소중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추억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는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는 자, 다음 주까지 다 읽으면 300점. 그리고 문단 쓰기, 문장 쓰기 하시고 또 한자도 이렇게 한자를 올려드릴게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톰 소의 모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선생님, 어. 선생님. 여기에 나머지는 읽은 페이지만큼이라고 하면 만약에 400쪽 있으면 그 390쪽까지 읽으면 390점인가요? 네, 390쪽만 됩니다. 수고했어요.